삼나무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가 차의 향만큼이나 맑게 들립니다. 물소리에 발을 맞춰 나무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행여 이 분위기를 깰까봐 사뿐사뿐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 사이를 흐르는 계곡물이 시리도록 맑습니다. 다시 물소리를 벗삼아 삼나무 터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층층이 내려오는 계곡물은 이끼와 함께 방문객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계곡물과 늘씬한 삼나무가 눈짓한 곳을 바라보니 나무 사이로 녹색 계단이 보입니다. 새로운 풍경에 친구는 카메라를 꺼내들었네요. 이곳은 보성 대한다원 녹차밭입니다. 가지런히 정돈된 녹차밭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초록이 보내는 편안함을 느끼며 차밭을 걸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녹차밭입니다. 멀리 등량만도 보입니다. 전망대에서 차밭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야리야리한 연두빛의 찻잎이 초록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잠시 멈춰 크게 호흡을 했습니다. 초록에서 풍겨져 나오는 청량감이 콧속을 통해 가슴 한켠에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있는 듯 보입니다. 녹차밭 사이를 걷는 사람들도 유유자적해 보입니다. 밝게 빛나는 초록잎들이 주는 선물은 밖을 나서서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선물입니다. 특히 삼나무와의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무늬를 연출하고 있는 녹차밭에서 받은 선물은 더욱 아늑하고 싱그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소확행이 아닐까요? 녹차밭을 거닐고 내려가는 연인의 뒷모습에서 행복의 향이 나는 듯합니다. 초록과 노랑의 조화가 분위기를 더욱 밝게 해줍니다. 푸른 녹차의 향과 함께 상쾌한 기분을 만끽하면서 이곳에 오면 꼭 맛을 봐야 한다는 녹차 아이스크림을 주문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달달하고 녹차향이 가득한 녹차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시식한 이후 차밭 외곽으로 형성된 둘레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맑은 물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차밭 아래로 삼나무와 함께 호젓한 오솔길이 나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10여 분 정도 올라갔을 때 조그만 폭포가 보였습니다. 폭포물 떨어지는 소리에 한참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폭포를 지나자 예쁜 산책길이 있었는데요. 새소리를 들으며 가볍게 걸었습니다.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차밭의 제일 높은 곳에 전망대가 있었는데요. 전망대에서는 멀리 등량만이 보이고 예쁜 녹차밭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길은 바로 녹차밭 옆으로 나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서 녹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맨 아랫길에서 녹차밭을 올려다보면서 걸으니 눈이 시원해짐을 느낍니다. 녹차밭 반대쪽에 있는 산책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 초입에는 삼나무, 단풍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면 주목나무 숲과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주목나무 숲을 지나면 대나무 숲이 나오는데요. 신우대부터 시작됩니다. 터널처럼 되어 있는 신우대 숲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왕대나무 숲이네요. 대나무 정글을 보는 듯 합니다. 하늘 높이 솟아있는 대나무는 그 높이만큼이나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대나무 숲 초입에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삼나무 숲길입니다. 다원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초록잎의 상큼함과 진한 차향을 느끼고 싶다면 보성 녹차밭에서 초록 산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보성 일림산 사자산 연계 산행입니다. 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일림산은 전남 보성군 회천면과 웅치면 사이에 있는 산으로 봄에는 철쭉이 유명한 산입니다. 용추계곡 주차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용추교를 지나자 편백나무 숲이 나왔는데요. 시야를 가릴 정도로 빽빽히 들어선 편백나무가 일품이었습니다. 편백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를 마시며 숲 사이를 걸어 올랐습니다. 구름 사이를 들락거리는 햇살이 숲을 더 아름답게 꾸며주었습니다. 편백나무 숲을 지나자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계곡이 나타났는데요. 숲속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더욱 청아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계곡 옆으로 조성된 등산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맑은 물소리와 새소리가 어우러져 산객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해주네요. 고도가 높아지면서 조리댓길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새소리가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네요. 조리댓길이 끝나는 지점에 철쭉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일림산은 2000년부터 정상을 중심으로 150헥타르 이상 철쭉을 개발하여 국내 최대 철쭉 군락지로 재탄생했습니다. 매년 보이면 연분홍의 철쭉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철쭉꽃이 별로 보이지가 않는데요. 제가 방문하기 이틀 전에 강한 비가 내려 철쭉꽃이 거의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철쭉이 방긋 웃어줘 즐거웠습니다. 일림산 정상부입니다. 꽃이 피었다면 산 전체가 연분홍으로 참 예뻤을 것 같습니다. 일림산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을 만큼 철쭉이 크고 무성합니다. 간간히 보이는 철쭉이 참 아름답네요. 초록과 함께한 연분홍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철쭉 사이로 난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미로를 걷는 듯
철쭉이 빽빽히 들어서 있습니다. 일림산 정상입니다. 정상석 주변에도 철쭉꽃이 보이네요. 철쭉 너머로 등량만도 보입니다. 일림산 정상 평원입니다. 등량만을 배경으로 정상부에서 가장 싱싱하게 피어있는 철쭉꽃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초록의 시원함을 느끼며 일림산을 넘어 사자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자산으로 가는 길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였는데요. 이 길 역시 키높이 이상으로 자란 철쭉 터널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뒤돌아보니 초록의 일림산이 손짓을 하고 있었네요. 다시 호젓한 오솔길을 따라 가볍게 걸었습니다. 골치제입니다. 골치제는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빼앗긴 쌀을 이곳을 넘어 장흥 숨은 포구까지 지게치고 날라야 했던 한이 서린 골치 아픈 제라 하여 골치제로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사자산으로 이어갔습니다. 사자산 정상이 가까워지면서 가파른 언덕이 나타납니다. 잘 만들어 놓은 데크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언덕을 거의 올랐을 무렵 구름 너머로 등량만의 바다와 장흥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등량만을 뒤로 하고 능선길을 걸어 사자산으로 향했습니다. 비교적 완만한 능선길에서 철쭉꽃을 만났습니다. 세찬 비에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싱싱한 철쭉꽃이었습니다. 그 꽃잎의 색감이 더욱 영롱하게 보였습니다. 사자산 정상 너머로 사자산 두봉이 가깝게 보였습니다. 사자산 정상입니다. 정상을 간제봉이라 불렀습니다. 사자산 간제봉. 사자산의 이름은 거대한 사자가 누워서 고개를 든 채 도약을 위해 일어서려는 형상을 하고 있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정상의 서쪽이 두봉, 즉 사자머리, 두봉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능선이 사자허리, 정상 남능이 사자의 꼬리라고 합니다. 사자산 정상 주변에도 철쭉꽃이 피었습니다. 흐린 날씨였지만 일림산 사자산 연계 산행은 초록과 함께 싱싱한 철쭉꽃으로부터 큰 에너지를 받은 기분 좋은 산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도의 소리와 차향이 가득한 전남 보성 여행이었는데요. 이제는 철쭉의 진한 향과 연분홍 색감까지 칠해져 더욱 향기롭고 화사한 여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차분하게 힐링하고 싶은 분들에게 보성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